너네는 내일 죽으면 뭐 할래? 응? 내일 죽으면 아? 갑자기 그런 질문. 오늘 애들 많이 죽었잖아. 많이 죽을 것 같은데. 3명밖에 안 죽었잖아요. 확인되게 그런데. 확인 100몇 명이. 293명이 확인. 맞다. 100명이잖아요. 근데 그거는 오늘 지금 밤이라서 또 밤에 또 수생 못하고. 아니 그게 하루 지나면 가만 없잖아. 2시간이 사람이 그 바다에서 살 수 있는 최대 시간이래요. 근데 지금 한 근데 6시간 걔네 학교 그 수학여행 기간 끝나고 딱 교실을 갔는데 옆 짝꿍이 자리가 비어있는. 그 어떤 반 애가 그 반에서 한 명만 발견됐대요. 그러면은 걔 학교 가면 걔 혼자 가면. 진짜 슬퍼요. 오늘까지 되면 내일 죽음. 근데 좀 지금 젊어지신 것 같아요. 머리 잘라. 얼굴이 잤어. 팽팽해져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나는 잤어. 낮잠을 좀 잤더니 젊어지네. 뭐 할래? 내일 죽음. 근데 내가 내일 죽을지 모르니까 뭐랄까. 내일 꼭 죽는다는 보장은 아니고 좀 사람이라는 게 진짜 어느 세월에 어떻게 죽는지 모르니까 나는 그 죽음이라는 거를 되게 어렸을 때 접한 것 같아. 첫 번째로 그 죽음을 접했던 게 우리 어렸을 때 나랑 잘 지내던 그 사촌은 아니고 하여튼 되게 먼 친척 형이 하나 있었어. 시골에. 근데 그 형이 바늘 때문에 죽었어. 파산품이요? 아니, 바늘? 그뿐이 아니라 바늘? 그 시골이야 서산에 사는 형이었는데 저기 발에 뭐가 가시가 쪄가지고 되게 조그만 바늘로 그걸 이렇게 빼내잖아. 잘못해서 바늘을 찔렀는데 그 상처가 나는데 동맥으로 들어갔어 바늘. 되게 조그만 바늘. 근데 그게 이제 혈류를 타고 올라가는데 처음에 여기를 잘랐으면 상관이 없는데 많이 살리려고 이제 발목인가 무릎을 잘랐는데 지나갔다는 거지. 하고 또 잘랐는데 또 지나가서 병원 심장에 가서 죽었다고 하는데 옛날에 그때 막 수술이 발달돼 있을 때 나 완전 어렸을 때 사람이 그렇게 죽는구나. 진짜 어이없게 죽었거든. 그러고 나서 내가 초등학교 졸업식을 혼자 했거든. 고모가 죽었어. 고모가 그때 죽었단 말이야. 나 졸업식 가기 일주일 전에 봤던 거 죽었어. 모양 먹고 자살했어. 왜요? 근데 부부싸움 하다가 하여튼 그런 것도 있어. 그래서 내가 어렸을 때부터 그 죽음에 대한 생각을 되게 많이 했던 것 같아. 그리고 나 중학교 2학년 때는 진짜 1년 동안 아침마다 자살을 눈 뜨면 제문 자는데 그게 자살. 어떻게 죽을까? 죽일 때요? 죽을 때. 죽을 때. 자살에 대한 생각 엄청 많이 했던 것 같아. 생각해보면 그때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았던 것 같아. 그 공부에 대한 스트레스를 제일 많이 받았다. 공부 때문에 자살하려고 했어요? 아니, 그건 아니지. 이제. 그러니까 엄마 때문이지. 그러니까 엄마에게 복수를 하는 스타일. 내가 죽으면 우리 엄마가 슬퍼하겠지. 어떻게 죽는 게 가장 슬퍼할까? 한 1년을 그랬던 것 같아. 거의 정신병인데 1년을 그랬었어. 난 생각을 해보면 내 중2 때 공부에 대한 압박이 제일 심할 때 우리 누나가 공부를 못한다라는 게 확인이 되고 그에 대한 기대감이 이제 나한테 전이가 되는 시기였었거든. 우리 누나가 고등학교를 들어가고 내가 중학교 2학년에 올라가는 상황이었어. 우리 누나가 초등학교 때 공부를 전교 1등을 계속 했는데 아니 나한테는 그 공부에 대한 기대가 없다. 갑자기 누나가 중학교 때 반에서 중간에서 고등학교 가니까 50명 중에 49등을 하시더라고. 우리 엄마가 이걸 아니다 싶어갖고 이제 나를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빡세게 몰아붙였는데 내가 그게 이제 중2 때 이제 그런 현상이 나타났다.
중2 초반. 그래서 그때 어떻게 죽을까를 매일 고민을 하다가 그때 또 하나를 알게 된 게 우리 큰 누나가 있었다는 거. 죽었거든. 100일도 되기 전. 그래서 나도 출생신고가 되신 거야. 100일 후에 출생신고. 나도 허리 누나. 우리 큰 누나가 있었던 거지. 저희 엄마는 우리 옛날에 많이 들었어. 옛날에는 뭐 이렇게 병원에서 출생 등록증 같은 거 끊어줄 때가 아니니까. 난 병원에서 태어나지도 않아. 네. 그러다 보니까 그때 이제 내가 좀 정신을 차린 거지. 우리 누나가 죽었는데도 우리 엄마 아빠랑 나랑 누나는 잘 살고 있거든. 그냥 우리 엄마 아빠가 큰 누나 얘기를 한 번도 한 적이 없다가 중학교 2학년 때 우연치 않게 그렇게 들었는데 들었던 이유가 이제 누나를 되게 크게 혼내는구나, 나를 되게 크게 혼낸다고 물어봤는데 아빠가 원래 안 그랬었는데 막 이러면서 이제 얘기를 해주는. 큰 누나가 되게 이뻤는데 큰 누나가 죽어서 굉장히 시리에 빠져 있다가 그나마 네 누나가 생겨서 좀 정신이 돌아오고 네가 태어나서 이제 제자리로 돌아왔다고 이제 이런 얘기를 하다가 들었거든. 그러면서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이 이제 접힌 거지. 그때 접히고 이건 복수가 안 되겠다. 그리고 내가 뭔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다고 생각을 했고 그전에는 그래서 귀신이 되게 무서웠어. 죽는 게 무서웠거든. 그래서 그게 복수가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옛날에 전설의 고향이라는 드라마가 있는데 그거 못 봤었다. 똑바로 못 봤어. 무서워. 엄마 뒤에 숨어갖고 이불 뒤집어 싸야 돼. 뒤집어 싸고 조금이라도 밖으로 나가면 안 돼. 귀신이 날라들고 이불 푹 뒤집어 싸고 엄마 뒤에 숨어있다가 그걸 또 보고 싶으니까 엄마 귀신 지나갔어? 귀신 지나갔어? 엄마가 지나갔다 쳐다보고 귀신 쳐다보고 있어. 엄마한테 뭐라고 하고 그러면서 봤었는데 그 중2 때 죽음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하고 나서부터는 그게 없어졌어. 귀신이 안 무서워. 그러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그때 많이 생각했던 게 죽는 게 왜 무서울까? 죽는 게 왜 무섭냐? 죽는 거 무서워? 무섭죠. 무서워? 궁금해? 죽어봐. 죽는 거 무서워? 안 무서워?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네? 죽어도 괜찮을 것 같아. 어차피 자기는 모르잖아요. 자기가 죽었는지. 그치? 그냥 모르겠지. 아니 그냥 니가 지금 이 상황에서 죽는 거 보거나 죽으면 어떨 것 같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무렇지도 않아. 아깝지도 않고. 아니 고3 때 죽으면 좀 아까울 것 같아. 지금 죽으면 아까울 것 같아. 아니? 그냥 괜찮은 삶을 살았어. 미래가 괜찮다면 아깝겠지만. 지금 별로야? 리셋하고 싶구나 너. 네. 리셋하고 싶구나. 그러니까 대부분 그 죽음에 대한 두려움은 대부분 삶에 대한 미련이라 나는 결론을 내요. 이 삶에 대한 미련이다. 삶에 대해서 미련이 많은 사람들이 죽는 걸 두려워한다. 두려워한다기보다는 아까워한다는 거지. 그래서 중학교 2학년 때 사춘기가 좀 일찍 왔거든.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이제 막 주변에서 이제 죽는 사람들 얘기 듣고 그러니까 죽을 때 아깝지만 않게 살면 되겠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지. 그래서 언제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진짜 그때부터 했던 것 같아. 너네 그런 생각 안 하지? 솔직히 네가 내일 죽을 거라고 생각 안 하잖아. 모든 사람들은 다 시간이라고. 그런 생각 안 하잖아. 이런 얘기 들을 때는 한번 하는 거지. 평소에 그렇게 생각 안 하고 살잖아. 근데 나는 중2 때부터 나 내일 죽을 수도 있어 라는 생각을 거의 매일 했단 말이야. 내일 죽을 수도 있다. 나는 내일 죽을 수도 있다. 그 생각을 진짜 많이 했던 것 같아. 우리 때 내가 아는 그 친구들도 죽은 애들 되게 많아. 생각보다 오토바이 타다가 죽은 애들 진짜 사람이
그렇게도 죽는구나. 그리고 초등학교 6학년 때인가는 한번 5살짜리인가 4살짜리인가 버스에 터져 죽는 거 한번 봤어. 직접 본 건 아닌데 한정거장 전쯤에서 타이어 터지는 소리가 났거든. 빵! 그러고 그게 이제 우리가 내가 남성초 다니고 남중 지나서 교대 앞에서 이게 났어. 사고 되게 많네. 근데 우리 남중 지나갈 때쯤에 뻥 했는데 한 반쯤 오니까 무슨 되게 썩은 냄새가 나는 거야. 그래서 가봤더니 거기 교대 거기 정류장에서 갔다 밖에 꼈는데 이게 터져 죽은 거야. 뻥. 그게 그 소리였다고. 근데 냄새가 엄청 나. 사람. 그 썩은 냄새. 썩은 냄새. 되게 썩은. 그게 짧은 시간인데 냄새가 나. 금방 그 안에 장 터져 죽었다니까. 터져. 그냥 사람 죽은 게 아니라 빡 터져 죽었어. 5살짜리가 4살짜리. 사람이 진짜 쉽게 죽는구나 이제 그런 생각을 하면서 나도 언제든지 죽을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면서부터 되게 열심히 하는 것 같아. 그걸 계기로 되게 열심히 살았어. 내일 죽어도 아깝지 않게. 그러니까 지금 희주 같은 경우는 리셋하고 싶다고 그래서 이제 두려움이 없다라고 얘기하지만 리셋하는 게 아니라 그냥 죽고 나서 미련이 없었으면 좋겠다. 그 다음에 또 많이 또 그때 당시 이제 전설의 고향을 하던 많이 오다 보니까 뭐가 있냐면 한이라는 거 있잖아. 한 귀신들이 제일 많이 갖고 있는 게 한인데 거기 제일 많이 나오는 얘기가 이제 부모 뭐 이런 얘기나 그런 얘기들이야 대부분. 근데 왜 한을 갖느냐라고 하면 이제 살아서 그걸 못했기 때문에 막 이런 거잖아. 나는 이제 그러지 말자라는 생각을 가지면서부터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하루하루를 정말 열심히 살았던 것 같아요. 대충 사는 날이 많지 않아. 뭔 얘기인지 알거니? 죽을 수도 있다고. 아깝지 않게 살아라고 리셋하고. 이 게임이 아니잖아. 네가 다음 생에 제주도 태어날 좀 좀 멀잖아. 또 리셋하는 거야? 60번 리셋하면 되는 거야. 사람이 사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게 불교에서 만덕이라고 그러나? 10,000번 다시 태어나는 거다. 만덕이라고. 윤회사상. 사람으로 태어나서 다음 생 사람으로 태어날 때까지 만덕이라고. 너다가 10,000번 전에는 사람이라고. 질문? 질문해? 없어요. 왜 없어? 질문? 켈리 해밀턴의 정리해서 쌤 설명에서 막 세모랑 네모 나오잖아요. 그러면은 이 세모를 먼저 따져주고 네모를 따지잖아요. 그거죠. 근데 이게 찾기가 어렵던데. 아무거나 불러봐. 아무거나 불러봐. 이. 아무거나요? 아무거나 불러봐. 진짜 작은 걸로, 큰 거 말고. 1323. 이제 곱하면? 그지? 어? 얼마냐? 7, 여기 15, 10, 22. 그지? 어? 그지? 어? 어차피 이 성분끼리 더해지는 거잖아. 이거 2개 더해갖고 이거 나와야 되잖아. 그럼 여기 뭐? 여기 뭐? 그지? 어? 그 다음 이 성분끼리 더해지는 거잖아. 그지? 그럼 여기 얼마? 2. 뭐가 얼마? 아무 A가 뭐든지 되는 거예요. 이거 뭐든 못해. 뭘 오야. KLM일단 정의가 이렇게 좀 만든 건데. 근데
그래서 내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외우지 말라는 이유는 뭐냐면 그러니까 2차 정사각형열을 가지고 2차 방정식을 만들 수 있다가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핵심이거든. 응? 이렇게. 그러니까 A를 가지고 만들 수 있다는데 대부분 애들이 착각하는 게 이걸 보고 이걸 추측을 한단 말이야. 이거를 책에서나 문제집에서는 케일리 해밀턴 정리의 여기라고 얘기하는데 이건 안 돼. 이건 할 수가 없어. 대부분 애들이 이제 공식을 외운 애들은 이게 눈에 보인다고 자꾸. 그러니까 이걸 하려고 한다. 이게 중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케일리 해밀턴 정리 유도가 그걸로 한 거야. A, B, C, D A, B, C, D를 하면 A 제곱 더하기 BC B제곱 보면 A 더하기 C C제곱 보면 A 더하기 B 아니 뭐가 이상해? B제곱 보면 A 더하기 D 그지? 그 다음에 BC 더하기 D제곱이란 말이죠. 그죠? 그럼 이게 A, B, C, D 1, 0, 0, 1 그치? 그럼 얘 만들려면 얘하고 얘하고 곱하니까 여기 뭐 들어가? A 플러스 B 그치? 그 다음에 요거 전개하면 A제곱 AD잖아. 근데 A제곱 BC 돼야 되잖아. 그럼 여기 BC 마이너스 AD 들어가야지. 그래? AD 없어져야 되고 BC가 생겨야 되니까. 그래서 케일리 해밀턴 정리가 이렇게 나온 거야. 그거 방금 숫자로 해준 거야. 어? AD 마이너스 BC의 2다. 선생님 외우지 말라는 이유 중에 대부분은 부호를 틀리거나 어? 부호를 틀리거나 공식을 쓰는 것 자체는 의미가 없으니까 공식 써가지고 예를 들어서 선생님 같이 풀어갖고 하는 거 두 줄 쓸 거 줄여갖고 시간상으로 뭐 30초 줄여 30초 줄여갖고 맞는지 틀리는지 불확실한 상태에서 문제를 푸는 게 맞아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니들이 문제집을 풀 때는 다 정상적으로 하다가 시험장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고 내가 분명히 얘기했잖아. 그런 일이 터져버리면 그거 뭐 자기도 왜 틀린지도 모르고 틀리는 거니까 그런 짓은 하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요 정리해서 우리가 이제 또 많이 알 수 있는 게 케일리 해밀턴 정리를 외우지 않고 이렇게 정리를 했다가 여기서 또 우리가 하나 알 수 있는 건 다 A의 역행열이 존재하지 않으면 무슨 일이 벌어진다. 요게 0이죠. 그래서 A제곱은 요런 꼴이 된다. K가 A 플러스 T고. 네? 그쵸? 역행열이 없을 때는 제곱을 하면은 그 수의 상수래요. 상수. 오케이? 그 수의 상수. 무슨 얘기인지 알겠지? 네? 이런 것도 이제 요 식을 보고서 찾아내는 게 중요하지. 이 식 외우는 건 아무튼 이 식 외우는데 이 얘기 모르는 애들 저렇게 많아. 어? 그래갖고 케일리 해밀턴 정리는 다 외우고 앉아있는데 맨날 하는 얘기가 그냥 삼승이 0이면 A 0이냐? 뭐 이거 맨날 이거 틀려? 맨날 틀려? 삼승이 0이면 A 0이야? 왜 틀려? 근데 A 제곱은 0이야? 이런 것도 외우는 게 아니라 생각하는 거 차근차근 행사하는 거. 그 나누기가 없다 그랬잖아. 행렬에서는 나누기가 없어. 그래서 역행렬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 쉽게 말하면 이게 3차니까 내가 모르겠다는 거야. 그럼 나누기를 하고 싶지. 그럼 함부로 나누면 돼? 안 돼? 안 되니까 A의 역행렬이 존재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나눌 수 있으니까 A제곱이 0이 되고 그럼 한 번 더 나누면 A가 0이 되겠네? 그지? 근데 존재한다 그랬는데 영행렬 돼야 안 돼. 이런 걸 뭐라고 그래? 그치, 창과방패라고 하는 거지. 창과방패 몰라? 세상에서 모든 걸 뚫을 수 있는 창과, 세상에서 모든 걸 막을 수 있는 방패가 있는 장사꾼이 있었다 이거.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지나가는 상인이 그걸로 그걸 찔러봐라. 이게 모순이라고. 그래서 응? 알았어?
그래서 이거 모순이잖아, 모순. 그럼 결론 뭐야? 뭐가 잘못된 건데? 가정이 잘못된 거잖아. 그래서 이럴 경우엔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쵸? 네? 존재하지 않으니까 무슨 일을 해? 이 얘기를 할 수 있지. 응? K제곱, 아니요. 제 얘기를 하면 이제,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으니, 요렇게 생겼겠네? 뭐 더 정확하게 하면 요렇게 생겼겠네? 그지? 그럼 A3승은 어떻게 생겼어? A 플러스 D의 A제곱이겠네? 근데 A제곱 이거랑 똑같다며. 그럼 이게 A 플러스 D의 제곱의 A겠네. 이게 영행렬이라며. 그럼 얘가 0이던지 얘가 영행렬이던지 둘 중 하나밖에 없죠. 그죠? 그러니까 이건 틀린 거지. A는 0이다. 틀리죠? 왜? 얘면 돼. 얘가 0이어도 돼. 영행렬이 아니어도. 그지? 그렇지 않냐? 역행렬이 없으면서 1 마이너스 1 꼬리면 되죠. 그게 니들 문제집에 이제 관례라고 들어가죠. 관례를 이런 식으로 쓰는 거야. 오케이? 그럼 선생님 그냥 A는 어떻게 1 마이너스 1하고 역행렬 어떻게 만들면 되니까 마이너스 1가 여기 마이너스 1 만들면 2에 2분의 1 만들면 돼. 이렇게 하면 돼. 이거 관례예요, 관례. 저거 3승 0이에요? 계산하고만. 알겠어? 아닙니다. 맞을게요. 모르겠다. 아니, 여기 찾는다. 이거 빼고. 확인해봐야 되니까 귀찮으니까. 자, 근데 중요한 건 뭐야? 얘가 0이거나 얘가 0이니까 A제곱은 0일까 아닐까? 역행렬이 없는데 A제곱은 어떻게 생겼다고? A 플러스 T가 A처럼 생겼다며. A 역행렬은 없을 때. 그치? 근데 둘 중 하나 0이라며. 그럼 얘 뭐야? 0. 그래서 A제곱은 0이야. 오케이? A는 0이 아니지만 0이 아니지만이 아니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지만 A제곱은 무조건 0이다. 그럼 이 문제를 확장을 하면 무슨 일이 벌어져? 자, A의 n승이 0이다. n이 3승 이상일 때 A의 m승은 0이다. m이 2 이상일 때 항상 안 하는 말이죠. A의 2013승이 0이다. 그게 무슨 뭘 뜻한다고? 뜻하는 건 아무것도 하나밖에 없어. A의 2013승이 0이다.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말을 해. 입이 있는데 왜 말을 못 해? 이게 무슨 뜻이야? 내가 얘기하는 건 하나밖에 없어. 뭐야? A가 응? 이거 뭐냐고? 뭐 뜻한다고? A 2013번 곱하면 0이다. 0이면 뭐 일그야? 내가 뜻하는 거 얘기하라는 거지. 내가 해주는 얘기는 하나밖에 없다. 저거 이 뭔 얘기해? 뭔 얘기해? 뭐래? 뭐래? 저거 인수 중에 0이 있다. 뭐래? 그러니까 뭐 헛소리야. 그건 실수해서 만난 얘기고. 뭔 얘기야? 너 아까 하는 얘기 맞을 것 같은데? 아니에요. 말해봐. 아닌 것 같아요. 너 캔결 없다는 뜻이야 그냥. 이 얘기밖에 못해. 아까 얘기했잖아. 얘 역행렬 있으면 계속 나눠갖고 얘가 0 되면 모순이라고. 어? 그래서 없다고. 이렇게 생긴 건 이 얘기밖에 없어. 그지? 역행렬 없으니까 무슨 얘기? A제곱은 A 플러스 D에 뭐가 된다고? A가 된다고. 그지? 어? 그래서 무슨 얘기? A 플러스 D가 0이거나 A가 영행렬이라는 얘기까지는 오죠. 그죠? 네? 네? 그러니까 이거 갖고 이거라고 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일로 갈 수도 있으니까. 그지? 그래, 안 그래? 그럼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찾을 건 A제곱이 0인 건 반드시 찾을 수 있지. 이거는 무조건 찾을 수 있지. 그럼 A3승은 뭐야? 0, A4승, A5승, A6승. 얘보다 작은 애는 다요. 얘보다 큰 애는 다요. 그래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3승 이상에서 0이면 A제곱은 무조건 0이라네. 그럼 그 위로 있는 건 다 0이지. 그래야 안 그래요? 네? 근데 이 풀이를 K-레메탄에 쓰는 걸로. 근데 K-레메탄 외우고 있는 애들은 있으나 그걸 활용하는 애들은 별로 없다. 저거요. 네. 일단 A의 3승이 0이니까
X가 이게 역행렬이 없는 거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저렇게 놓고 네. 한 거예요? 네. 네. 아까 얘기했잖아요. 역행렬이 없을 때 그런 거예요. 얘가 해주는 얘기, 요게 몇 승이건 간에 이게 뭐 12만 승이든지 47승이든지 얘가 해주는 얘기는 딱 하나. 뭐 이거밖에 없어요. 그럼 이거 가지고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건 이거밖에 없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얘기는 이거밖에 없는 거. 그죠? 그럼 2승 이론은 다요. 그래서 요 말이 딱 맞는 거죠. 3승 이상일 때 0이라고. 2승 이상은 무조건 나요. 그치? 아시겠어요? 근데 이 얘기가 어디서 왔냐면 해외에 무슨 정리해서 온 건데, 공식은 외우고 있으나 성공제 못하는 거. 입이 있으나 말을 못하고, 눈이 있으나 보지 못하고, 머리가 있으나 생각을 못하는 것 같다. 공식을 외우는 건 소용이 없다. 그래서 내가 일부러 공식을 이렇게 외우는 것보다는 이렇게 만들어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예요. 아셨어요? 굳이 이렇게 하느냐? 생각을 들어야지. 그지? 또요? 하찮은 것도 물어봐. 네 눈에 하찮아 보이는 것들이 나에게 대단해 보일 수 있고, 니들 눈에 대단해 보이는 게 하찮은 거일 수도 있어. 그치? 용서가. 네. 너 면도는 며칠에 한 번씩 하냐? 저 그냥 생각날 때 했어야 되고 못했어요. 남성 호르몬이 많은 것 같습니다. 제모 크림을 발라보는 건 그게 더 빠를 것 같은데. 약간 이방수에 있는 이방. 듣는 듯 너무. 난 산적수에 여기에 털이 나요. 맨날 여기가 이렇게 가려져 이렇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가야 돼. 없다. 있어. 또 가져. 너 많지? 별로 없어. 왜? 많은 게 좋아. 왜? 저 그 27번 응. 별로 안 어려운 문제더라고요. 20분 거지. 그 선생님 숙제 내놓고 왜 까먹어? 숙제는 너무 까먹는 거지. 학교 가세요. 그래서 알 것 같아요. 알 것 같아. 다시 해보진 않았나? 네? 다시 해보진 않았나? 다시? 알 것 같다고 그랬잖아. 알아요, 아니야? 아니요, 알아요. 다시 해봤어요. 20분 문제는 뭐였지? 집중가 그 상호 그러니까 뭐였지? 저 그거 아예 안 풀었어요. 그 저 뭐죠? 그거 보자마자 바로 뛰어넘었어요. fx가 지표고 gx가 가수인데 a가 10에서 100까지고 그리고 또 뭐였지? 그 조건 있었어요. 그 이거에 그러니까 g, b는 뭐 f G 가고 A, E는 F에 아, 그 모의고사. 이거 다는 아,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니들이 풀었다고 질문을 안 하면 완전 손해야. 응? 근데 그 더 이상으로 물어볼 게 없어. 다 그렇게 얘기를 해. 그러나 지난번에도 봤지만 우리가 안 치는 거, 놀이기구에 안 치는 거 있었잖아. 니들이 베스트라고 생각하는 거에 더 베스트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내가 해줄 수 있는 건 그런 겁니다. 맞았다고 질문을 안 하면 눈에 들어요. 무슨 얘기야 이게. 선생님도 이렇게 풀 것 같대. 거의 이 수준이 되면 모르겠는데 그 외에는 웬만하면 다 물어보고. 네. 애들도 깜짝깜짝 놀래. 그 다른 고삼 애들 모의고사 풀어주잖아. 그러면 근데 이제 시키거든. 자기 이거보다 더 간단히 풀 수 없어요. 그럼 뭐 풀어. 3줄, 나 1줄. 그런 것도 있어.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야. 그게 베스트일 수도 있어. 그러면 내가 그래 그게 제일 효율적이야 라고 얘기해 줄 수 있겠지만 더 효율적인 게 있기 때문에 맞았다고 안다고 생각하지 말고 응? 맞은 것도 다시 한번 물어보고 선생님도 이렇게 풀 것 같아. 거의 이런 느낌이 안 들면 다 물어보는 게 좋아. 맞은 것도 물어보는 게 좋아. 실제로 그리고 내가 항상
우리는 상담할 때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상담 오는 애들한테 부모님들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얘의 나중에 점수는 틀린 10문제가 아니라 맞은 50문제가 결정한다. 50문제를 어떻게 맞았느냐가 얘의 나중에 수학 점수를 결정하지 틀린 10문제가 결정한다. 맞은 걸 제대로 맞아주려고 하는 거지. 잘못 맞아버리면 그게 나중에 가는 거죠. 그냥 맞았다고 해서 질문을 안 하는 짓은 하지 말라. 알겠어? 알아들었으니까 20초 문제 없지? 있어요. 지금 있어? 네. 갖고 아 거기 있으면 없는 중 네. 끝내고 앉아있어. 그 요물 약간 정리한 거. 그래서 뭘 거는 그 내부하기 비를 구하래? 네. 근데 그 다른 반 앞에 나가서 푸는 반이요. 어? 앞에 나가서 제가 푸는 반 주말에 거의 몇 문제예요? 뭐를? 한번 수업 모의고사로 애들이 해오는 거는 50문제까지야. 일요일 날 하는 것만. 앞에 나가서 푸는 거예요. 3시간 수업하니까 못 봐야 될 거. 근데 거의 틀린 거 위주로 질문하는 거 위주로 하니까 많이 하는 날은 한 20문제 하고 적게 하는 날은 한 5문제 하는 날도 있고. 그렇지. 많이 하는 날은 한 20문제 하고 적게 하는 날은 한 5문제. 편차가 좀 심해. 어떤 날은 일주일에 못 끝나서 2주가 하는 거거든. 그전에는 내가 한 해를 꼭 끝내려고 했는데 요즘에는 좀 그거 좀 버려가지고 2주에 걸쳐서라도 맞는 것도 다 풀어보자 이렇게 하는 편이거든. 그래서 뭐 시시콜콜 다 하기는 뭐 하니까 자기가 맞았음에도 불구하고 찝찝한 거를 물어보면 근데 그걸 이제 자기가 나와서 풀어보고 내가 좀 줄여줄 거 있으면 줄여주는 저게 B에 대한 얘기가 어려웠어. A는 10에서 104인데 B에 대한 얘기. 그 다음부터 그 B가 쭉쭉 나와. 가를 풀면 나에서 또 이렇게 되고 다에서. 나의 또 B가 이게 계산 문제구나. 계산 문제네. 뭐 특별히 의미를 갖고 있는 문제가 아니고 이건 뭐 완전 계산 문제네. 그죠? 여기서 포인트는 이제 항상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요건 정수고 요건 소수고 그지? 여기 소수여야 되니까 얘가 될 수 있는가? 정밖에 없는 거야. 이렇게 부분은 좀 왜요? 어? 이거 소수라며. 1이면은 1이면 2분의 3이잖아. 소수가 2분의 3이 어떻게 돼? 1보다 작은 소수라고. 얘다. 뭐라 얘 어떡하지? 정수만 될 수 있는 거예요. 저 fx가 지표고. 이게 지표고 이게 가수라고. 얘는 정수만 돼야 된다고. 뭔 말인지 몰라. 이게 0. 얼마만 된다고. 근데 이게 뭐 어떻게 해. 마이너스 1이어도 안 되지. 그지? 근데 얘가 0밖에 안 돼. 그지? 그럼 여기서 A는 그냥 나왔어. 그럼 여기서 GA가 2분의 1인 것도 나왔지. 그지? 이 0.5잖아요. 수의 배열이
0.5 그래. 여기 뒤에서 여기 두 개에서 A가 나오지. 그죠? 이 두 개가 가하고 가에서 A가 나오잖아. 가에서 10하고 100 사이인데 2분의 1이니까 그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FA가 얼마야? 6이죠. 그럼 요거 합치면 로그 A가 얼마야? 2분의 3이죠. 그죠? 그래서 A가 10의 2분의 3승이라는 게 나와요. 그죠? 요거는 여기 B분의 1의 가수인데요. 이게 0이기 때문에 그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이 0이 아니면 함부로 못해요. 네? G의 B분의 1이라고 하면은 이 B분의 1의 가수라는 뜻이잖아. 로그 B분의 1의 가수라는 뜻이니까 이건 마이너스 로그 B의 가수가 되니까 이게 마이너스 FA 빼기 마이너스 FB의 FGB 이렇게 되죠? 근데 이게 마이너스로 써있으면 가수는 안 되잖아. 그지? 네? 뭐라고? FB 빼기 GB요. 이게 마이너스 FB 빼기 마이너스 GB의 가수인데 그쵸? 근데 가수가 음수일 쓰면 안 되잖아. 그래서 여기다 1 꺼주고 얘다가 1 가져가는 거지. 마이너스 1에 마이너스 FB에다가 여기 1 마이너스 GB 이렇게 되는 거죠. 요게 가수죠? 그래서 이게 1 마이너스 GB예요. 그죠? 그래서 1 마이너스 GB가 GB가 4분의 3인 걸 알 수 있죠. G는 10에 됐어? 4분의 3. 그게 곱하면 4분의 9? 됐네? 4분의 9 해야 돼? 네. 아, 네. 그래서 그 위아래 그 더해. 더하라고? 네. 역수 원래 그 역수의 가수라고 하는 게 수의 배열이 뒤집히는 거야. 응? 예를 들어서 역수라는 게 있잖아. A가 예를 들어서 40이다 그랬어. 그러면 A분의 1은 어떻게 돼? 40분의 1이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게 수의 배열로는 4, 0인데 이거 수의 배열로 하면 4분의 1. 얘는 4 곱하기 10이 돼요. 그죠? 그럼 로그 A의 가수는 로그 4잖아. 그죠? 수의 배열 이완에 들어있는 거니까. 얘 같은 경우는 이제 4분의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1이고 이게 0.25 곱하기 2.5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2승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면 A분의 1, 로그 A분의 1의 가수는 로그 2.5가 되거든요. 그쵸? 네? 잘못 뭐가 있냐면 역수의 가수는 그 수의 배열이 곱이 10이 돼. 20. 10이 돼. 10이요? 4 곱하기 2.5하면 10이야. 역수의 가수. 역수는 수의 배열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왜? 얘랑 얘랑 곱하면 1이 나와야 돼. 10의 거듭제곱이 나와야 되기 때문에. 수의 배열은 어차피 얘도 이제 수의 배열이 1보다 큰 수, 얘도 1보다 큰 수인데 두 개를 곱해서 10의 거듭제곱이 되는 건 10밖에 없죠. 그래서 이제 가수의 곱이 10이거든. 오케이? 아시겠어요? 수의 배열이 10이 된다는 뜻이에요. 요런 것도 이제 성질로 있어요. 성질. 여기서 잘 모르겠다고 바꿔가지고.
계산 문제야. 뭐 의미적으로 푸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효율적으로 풀었다. 질문 끝? 연립 1차 방정식에서 행렬로 고치잖아요. 근데 그 행렬 x, y를 찾기 위해서 이렇게 넘겨주잖아요. 앞에 있는 식을. 근데 역행렬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역행렬이 없다는 게 그러니까 이게 우리가 행렬하고 선생님이 그래프하고 연립방정식하고 이렇게 비교해서 하셨지. AX 이게 AX 플러스 BY는 C라는 게 있고 A 프라임 X 플러스 B 프라임 플러스 C는 영어고 플러스 C 프라임은 영어. 연립방정식도 마찬가지고 똑같은데, 그죠? 요거는 행렬로 나타나는 AB 프라임 B 프라임의 XY가 뭐 마이너스 C 마이너스 B 프라임 이렇게 생긴 거죠? 요거를 A라고 하면 A의 역행렬이 존재한다는 게 무슨 뜻이냐? AB 프라임이 A 프라임 B 극단치. A BC가 0이 아니잖아. 요걸 해석을 하면 B분의 A는 B 프라임분의 A 프라임하고 같지 않다는 얘기가 되거든. 근데 여기서 보면 요거 표준형으로 바꾸면 Y는 마이너스 B분의 AX 플러스 마이너스 B분의 C인가? Y는 B 프라임 X 프라임 X 마이너스 B 프라임이죠. 얘랑이랑 같지 않다는 게 뭐가 한 것도 아니고. 그치? 기울기가 다르다는 얘기죠. 여기서. 그치? 기울기가 다르면 몇 군데서 만나? 한 군데서 만나는 거야. 그죠? 극점이 하나다. 얘는 그래서 해가 하나다. 유일해를 갖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네? 그러면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네가 아까 얘기했잖아. 존재하면 넘기고 계산하면 하나 나오잖아. 존재하지 않는다. 뭔 소리겠어? 얘랑 같다는 얘기지. 어? 그럼 무슨 뜻이야? 기울기가 같다. 그치? 어? 기울기가 같으면 교점이 몇 개? 그치. 없거나 무시 많은 거죠. 무수히 많은 해를 가지거나 없거나. 얘는 누가 결정해요? 기울기가 다르다라고 같다고 할 때. 누가 결정해요? 그치, Y절편. Y절편은 여기서 누구야? 해당되는 게? C는 아니에요, 우리가 말하면. 아니. 이거는 B분의 C. B분의 C. 그래서 재밌는 게 여기가 2사라고 써있다고 해서 Y절편이 다르냐? 모르죠. 그죠? 11이라고 써있다고 해도 모르죠. 이것만 보고 판단하는 게 아니라 누구랑 얘랑 같이 판단을 해야지. B랑. 그래서 이게 B분의 C가 같다고 보려면 Y절편이 같은 거니까 그때는 무수히 많은 애가 11이랑 같지 않아요? 왜? B도 나는데 B가 다르면 이게 2고 이게 4면은 이게 1, 1이면 다르잖아. C가 같다고 해서 Y절편이 같은 게 아니잖아. B분의 C가 말이야. 그러니까 방금 얘기한 건데 역행렬이 존재할 땐 행렬로 풀지. 역행렬이 존재하느냐 안 할 때 행렬로 풀어? 뭐 풀어? 그래서 걔를 이쪽으로 넘겼어. 왜? 이거는 푸는 게 아니잖아. 해가 한 개 있는 건 푸는 건데 해가 여러 개거나 없다는 걸 어떻게 풀어? 그건 푸는 게 아니라 해석하는 거죠. 해석. 이 얘기를 이제 하는 얘기를 보면은 우석이가 AX는 B를 못 푸는 거야. 자,
x는 있을 수도 없고 뭔 소리야? 없다는 얘기야. 있을 수도 없고 뭐야? x는 얼마야? A에 따라 달라요. a 어떻게 돼? A가 0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고.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은 A분의 B. a가 0. A가 0이면은 얘가 부정인가? 불능인가? a가 0이 아니면 나눌 수 있잖아. 중요한 건 나누는 거야. a를 나누고 싶어잖아. 그지? 그래서 a가 0이 아니면 나눠! 그 얘기잖아. 그지? a가 0이면 못 나눠! 이 얘기잖아. 그렇니? 어? 나누려니까 나눈 거고, 나누지 말라니까 나누지 말아요. 그럼 0 곱하기 x는 b. 그럼 왼쪽은 무조건 0이잖아. x가 뭐든 간에. 그럼 y는 오른쪽부터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또 b를 가르지. b가 0이면 b가 0이 아니면. 이건 x 없고, 이건 x 만. 그래서 이걸 불능, 이걸 부정이야. 근데 잘 생각해봐. 이게 행렬 푸는 거랑 똑같아. 지금 니네가 이렇게 푸는 거랑 똑같잖니? 이렇게 생긴 행렬 풀었잖아. 방금 얘기한 게 이거야. AX는 B 아니야? 맞지? 이게 A 프라임 B B에다가 A 프라임 B 이렇게 생겨갖고 이렇게 생긴 거 아니야? 이렇게 생긴 거잖아. 이거랑 똑같은 거잖아. 이거랑 뭐가 달라? 똑같지? A 함부로 나눠? 나눌 수 있대. 나눠. 못 나누는데 그럼 오른쪽 게 뭐냐에 따라 다른 거잖아. 이거 푸는 거야. 밑에 건 해석한 거. 이건 풀었다고 하지만 이건 해석한 거예요. x를. 어떻게 풀어? 이거 푸는 거야? 푸는 거 아니야. 이거 해석한 거잖아. 그러니까 우리가 역행렬이 없을 때는 풀어? 풀 수 있어? 어차피 못 풀어. 그건 해석하는 거. 해석하는 거야. 해석. 원래 연립방정식을 놓고 해석을 해. 행렬을 풀 수가 없는 거야. 행렬은 풀을 때 도움을 준다고 했지. 풀을 때 도움이 주는 거지. 해석하는 데 도움이 안 돼. 행렬. 푸는 도구죠. 해석하는 도. 끝? 히즈 타입. 네? 히즈 타입. 선생님 그 이항정리는 왜 써요? 이항정. 전개, 그러니까 차수가 높은 방식이라고 하나? 아니 그걸 전개할 때 네. 차수가 높으면 불편하니까 쉽게 하려고. 아니요. 원래는 니들이 전개를 그걸로 배웠어야 돼. 전개를 그렇게 배웠어야 되는 거야. 이항정리를 왜 써요라는 질문이 되게 웃긴 질문이긴 한데 이항정리를 왜 써요? 이항정리를 왜 써요가 아니라 전개하는 원래의 원리가 그거죠. 원래의 원리가. 그러니까 자 M 저기 B 이게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무슨 뜻이야? 왜? 이게 무슨 뜻인지 그거 무슨 뜻이냐고. 합성에다 M 곱하라. 그게 무슨 뜻이야? 아 그러니까 더하기 먼저 하고 곱하기 나중에 하라. 그래서 뭐? M에 저 두 개를 골라서 하나씩 차례대로. 아니 그러니까 원래 뜻이 뭐냐고. 이거의 원래 뜻. 그래서 전기 3 곱하기 2 무슨 뜻이야? 8. 3 곱하기 2가 8이야? 3 곱하기가 무슨 뜻이냐고. 결과가 아니라 3을 두 번 곱하라고. 3을 두 번 3 곱하기 2야. 더하기 3 더하기 3. 3을 두 개서 오. 그거 몰랐어? 아 그러네. 초등학교 잘못 나왔구나. 3 곱하기 2는 3 더하기 3이거나 2 더하기 2 더하기 2라는 뜻이죠. 그죠? 거기서 나온 거죠, 얘가. 이게 무슨 뜻이에요? A 더하기 B가 몇 번? M번. N번 더해져 있는 거지. 그치? 이게 N번. 그래, 안 그래?
그래서 A가 N번, B가 N번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이걸 니네가 이렇게 외워버리는 거예요. 원래 뜻이 이거죠. 네? 원래 뜻이에요. 네? 네? 알겠어요? 그럼 A 더하기 B에 C 더하기 B는 얘가 C번, 얘가 D번. 얘가 C번은 C 더하기 D번이라며. A 더하기 B가 더해지는데, 어? 이 앞에 C번, 이 앞에 D번 이렇게 더해지는 거 아니야? 왜요? C 더하기 D번 더하라며. A 더하기 B를 C 더하기 D번 더하라며. 그럼 C번하고 D번 더하라며. 네. 그럼 요거 위에 거랑 해줘서 A가 C번, B가 C번, A가 D번, B가 D번. 그래서 니네가 이렇게 한 거야. 그지? 아? 그럼 이제 확장을 해보면 A1, A2, A3, B1, B2, B10이니까 쳐봐. A1이 몇 번 있어요? 10번. B1 더하기 B2 더하기 그렇지, 그렇지. 이게 이만큼 있는 거다. 그지? 그럼 결국에는 A1 하나 뽑고 여기서 얘 하나 뽑고 A1 하나 뽑고 얘 하나 뽑고 이렇게 있는 거죠. 그죠? C1 더하기 C2 B1 더하기 D2 뭐 이렇게. 그죠? A1이 몇 번 있을까요? 이만큼. 그럼 A1이 이만큼, A2가 이만큼. 그지? 그래 안 그래? A1이 이만큼 있는 거니까 A2가 이만큼 있는 거잖아요? 그럼 A1 아니면 A2를 뽑아야지 일단. 그지? 자 그럼 이만큼에서 B1은 또 이만큼.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지? 그럼 또 이만큼. 그럼 이렇게. 원래는 이렇게 배웠어야 돼요. 전개를. 이렇게. 이렇게. 원래 전개는 이렇게 배웠어요.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시겠어요? 그래서 재밌는 얘기가 뭐냐면, 전개를 저렇게 배운 애들, 물론 이제 저렇게 배워서 그렇게 생각하는 애들이 생각할 때 상위 0.1%밖에 없겠지만, 뭐가 있냐면, 요 주머니에 홀수가 있고 요 주머니에 짝수가 있어. 한 개씩 뽑아서 곱해서 다 더해. 무슨 얘기를 할까? 요 주머니에 1부터 10까지의 홀수가 있고 여기에 1부터 10까지의 짝수가 있어. 여기서 한 개 뽑고 한 개 뽑아 곱하고 할 수 있는 모든 경우를 다 더해. 1 더하기 3 더하기 한 다음에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다시 뺀 다음에 다시 시그마. 응. 시그마. 방금 민준이가 얘기한 거 맞아요. 1, 3, 5, 7 하고서 2, 4, 6, 8 해주면 돼요. 10까지. 제일 구해야 돼요? 네? 구해야 돼요? 이거 계산 못해? 아니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요. 구해야 돼. 홀수. 1, 3, 5, 7, 9 계산 이렇게 해서 구해야 돼요. 고분치가 알아서 하는 거지. 그지? 이거랑 같은 원리가 약수의 합이에요. 약수의 합. 응? 약수의 합. 예를 들어서 A라는 숫자가 있는데 2의 3승과 3의 제곱으로 돼 있다. 약수 합을 구해라 그러면 2의 0승,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3의 0승, 3의 1승, 3의 2승. 이거 하나씩 뽑아서 곱하면 다 약수잖아. 그치? 얘 곱하기 얘 1이고 얘 곱하기 얘 3이고 곱하면 이게 곱하면 약수잖아요. 하나씩 뽑아. 방금 저거랑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는 2의 인수만 거듭적으로 인수만 있는 주머니가 있는 거고 여기 3의 인수만 있는 주머니.
약수라는 게 그걸 두 개를 뽑아서 곱하면 그게 약수가 되니까. 이해가? 네. 그러니까 이게 이항 정리를 왜 배워요가 아니라 질문이 순서가 바뀐 거지. 니들이 잘못 배웠으니까 지금 와서 정리를 해주는 거야. 그러면 전개하려고 한다는 거네요. 전개하려고 한다는 올바르게 전개하려고. 그런 거죠. 전개하는 방법을 표현을 그렇게 이제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 플러스 x의 8승 전개해라 그러면 옛날 방식으로 하면은 그죠? 만약에 여기에 숫자만 하나 이렇게 들어가지고 이제 환장을 해주시는 거죠. 만약에 이제 중학생들한테 이제 잘못 배운 중학생들한테 자 전개해봐 그러면 이것만 이제 하는데 뭐 한 20줄 가까이 걸리는 상황인 거를 우리가 이제 생각을 해주면 이제 한 줄에 쫙 생각만 해주면 한 줄에 쫙. 그죠? 근데 이제 만약에 이항 정리를 그거를 이게 전개하는 올바른 방식이다라고 생각하는 애는 3항이나 4항도 해요. 이항 정리, 항이 두 개인 거에 거듭 제곱을 정리하는 거거든요. 3항 정리. 네. 항이 세 개짜리. 근데 이항 정리가 이런 거. 항이 3개인 거에서도 쓰이잖아요. 아니요? 문제집에는 이항 정리 이항 정리 단원에 있을 뿐인데 이게 왜 2항이네? 이게 2항인데? 이건 3항인데? 이항이 그 뜻이에요. 이항이 니들이 하는 이항 분포하고 이항 정리의 이항은 다른 이항이에요. 네, 이항. 니들이 이항 정리에서 배우는 이항은 말 그대로 이항이라는 뜻이고 두 개의 항이라는 뜻이고 이항 분포에서 나온 이항은 바이노미얼이라고 해서 두 개의 팩터. 이항. 이는 똑같은데 뒤에 홍자가 이름이 바이노미얼 한국말로 바꾸다 보니까 의미는 다르고 이건 3항이죠. 근데 3항은 왜 정리가 없을까? 묶으면 돼. 정리를 못하기 때문에 시그마로 표현이 못돼요. 요거는 규칙이 뽑을 때 예를 들어서 얘를 3개 뽑으면 얘 몇 개 뽑아요? 그렇지. 8개를 뽑으라고 써있기 때문에 방이 8개고 내가 3방에서 얘를 뽑았으면 나머지는 자동으로 뽑히잖아. 근데 얘는 얘 3개 뽑았어. 얘 몇 개 뽑아? 모르죠. 그러니까 이건 시그마를 2번을 써야 돼요. 만약에 표현을 하려면. 그래서 이제 3항이나 4항은 얘기를 안 하고 그래서 3항이나 4항은 전체 합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2항 정리는 합에 대한 얘기를 하지. 한꺼번에 합을 얘기할 수가 있으니까. 근데 얘는 합에 대한 얘기를 안 하고 특정 항에 대한 얘기만 하죠. 네? 그러니까 뭐 여기서 x7승의 개수를 구해라 이러죠. x7승의 개수를 구해라 이런 그죠? 그럼 얘는 몇 개 뽑히든 상관이 없지. 그럼 얘를 x를 몇 개 뽑어? n번 뽑으면 x3승은 여기 2이 나머지죠. 이렇게 되죠. 그죠? 그럼 이게 n승하고 3n 더한 게 7승이라면 그러면 되는 게 7, 0하고 근데 왜 7에서 빼요? 8에서 빼야 돼. 천재야. 근데 왜 문제를 못 풀어? 아, 그죠? 여기는 2, 1 이렇게 되는 거죠. 네, 이렇게 해야지. 그럼 7승의 개수를 구해라 그랬단 말이야. 그럼 이제 이거 나열하는 거죠. 얘만 7개 뽑고 얘는 몇 개 뽑아? 안 뽑고 얘는 1개 뽑는 거죠. 그죠? 그럼 이 경우는 2단계 x는 7개 x의 3승은 빵개 그럼 이제 이거 나열하는 거지. 이제 뽑았으니까 그 어떤 방에서 뽑았는지는 걔를 나열하면 보이잖아. 이제 8팩이 1팩, 7팩이 이렇게 되는 거죠. 그죠? 얘는 x는 몇 개? 4개. x 3승 1개. 그럼 4개 1개씩 얘 몇 개 남아? 3개 남네. 그럼 8팩에 3팩에 4팩에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 그냥 나열하는 거예요. 그럼 얘는 x는 하나, x 3승은 2개, 근데 5개인가요? 이것도 8팩에 5팩에 이렇게 이거 다 자유. 오케이? 아시겠어요?
그래서 얘는 그 이항정리처럼 이쁘게 안 써지기 때문에 특정 항만 얘기하지 전체 합에 대한 얘기를 안 하는 거고, 이항정리는 이쁘게 써지기 때문에 뭐 마이너스 1을 넣거나 뭐 1을 넣거나 i를 넣거나 미분을 하거나 적분을 하거나 이래가지고 그 개수를 갖고 장난을 좀 치는 거죠. 근데 그 이항정리 할 때 그 뭐지? 그 A랑 B 놓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A를 3으로 놓으면 저렇게 8제곱이라고 했을 때 B를 5제곱으로 놓고 하는 거 그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상관없죠. 내가 강의에서 그런 얘기 안 했지? 네. 왜 안 했을 것 같아? 네, 상관없어요. 쓸데없는 학교에서는 뭐 아예 그거 둘을 아예 이렇게 다르게 설명해 전혀. 쓸데없는 거를 정리를 많이 해놓는 게, 그러니까 솔직히 말하면 학교 선생님들이 니네 수학 공부를 다 망쳐놓은 건데, 우리나라 수학 공부는 학교 선생님들이 망쳐놓은 성향이 있어요. 못하는 애들을, 물론 이제 못하는 애들을 위해서 이제 많은 정리와 많은 공식들을 자꾸 만들어내는데, 물론 자기네들이 만들어낸 건 아니지만 그것 때문에 이제 더 못하게 되는 거예요. 쓸데없는 거 너무 많이 정리를 해놓으니까 큰 의미가 없는 건데, 그래서 힘들어지는 거예요. 중학교 때부터 그렇게 하지. 초등학교 때는 기가 막히게 막 7교판 넣고 막 이렇게 하시던 분들이 갑자기 중학교 넘어가면서 또 외워 이렇게 해버리니까 맞아. 지금도 니들이 개념 정리라고 해서 이제 많이 적어놨는데, 막상 알고 나면 이제 확 줄어요. 지금은 잘 모르니까 이제 다 중요한 것 같아서 이거저거 다 적어놓고 자꾸 보게 되는데, 보면 볼수록 줄지. 줄 수밖에 없어. 줄는 게 정상이고. 또 줄여나가야죠. 비슷비슷한 것들이 묶어가지고. 그런 과정이 있어야 돼. 그 그룹핑이라고 하는데, 이제 그룹핑을 좀 하면 나중에 이제 한 문제수로 따지면 한 50에서 100문제 사이로 이제 추리하게 되죠. 고등학교 교육 과정. 그거 풀라고 니들 미친 듯이 공부하는 거야. 선생님 그 이거 1차 변화 과정에서요. 네. 그러니까 이게 원래 식을 쓰면 a 곱하기 xy는 0, 0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원래 식이 1차 변화 나타내는 식. x 프라임 y 프라임. A는 뭐고 D는 뭐고요? 배가 있어. 아니요? 정석. 이거 아직 듣기 전이에요. 근데 A는 뭐 D는 D는 영역이 있다 없다? 네. 그리고 이 a는 그 영역이다 아니다? 변환한 지키는 행량. 근데 왜 이게 이렇게 직선으로 옮겨? 쓸데없는 소리. 쓸데없는 소리. 아니. 여기가 사이즈잖아. 이 1차 변화는 이것도 x, y를 a, b, c, d를 거쳐서 일로 보낸다. 지난번에 했던 얘기인데 못 알아들은 거야. 네가 해줬어. A의 역행렬이 없다. 있다. A의 역행렬이 있으면 이게 무슨 얘기야? 여기 있던 점을 여기 있던 점으로 이렇게 옮기는 거죠. 좌표평면을. 역행 요걸 A라고 하면 A에 의해서 요 점이 여기로 옮겨가죠. 그럼 역행렬이 있으니까 여기 여기로 와, 안 와? 오죠. 그래서 요건 1대1 대응. 그지? 1대1 대응이니까 원을 이동시키면 뭐가 되고, 그지? 그걸 거꾸로 오면 또 일로 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 그죠? 오케이? 그러니까 평면은 평면으로 가고, 직선은 직선으로 가고, 점은 점으로 가겠지. 그지? 네? 근데 재밌는 건 이게 점이라는 게 되게 재밌는 개념인데, 예를 들어서 이쪽에 옮기기 전에 정사각형이었는데 넓이가 4였어. 1대1 대응을 시켰대. 그럼 저쪽에 가서 도형이 좀 찌그러졌다 이거야. 그럼 넓이가 얼마일까? 4. 몰라요. 그게 재밌는 건데. 그건 그대로 오겠는데.
그 점은 그대로 옮겼어도 1대1 대응이라고 해도 뭐가 있냐면 우리가 실수의 조밀성이라고 하는 게 있죠. 예를 들어서 길이가 1인 애를 닮은 변환을 시켜. 닮은 변환은 역행렬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닮은 변환을 2분의 1로 시키면 얘가 길이가 2였던 애가 얼마로 가? 1로 가죠. 그럼 겹친 게 있을까 없을까? 없어요. 그게 실수의 조밀성이에요. 왜? 영하고 1 사이의 숫자가 엄청나게 많기 때문에 내가 반씩 줄여서 집어넣어도 다 들어가는데 꽉 채울 수는 있는데 겹치는 건 없어요. 그치? 겹치는 건 없죠. 왜? 이렇게 있었어. 0하고 1 사이에 있는 애야. 그치? 내가 줄였지? 이렇게 줄여서 들어갔어. 자, 그럼 겹치는 애가 있을까? 없어요. 왜? 얘는 2분의 1로 갔으면 2분의 1은 어디로 가? 4분의 1로 가고 8분의 1은 16분의 1로 가고 16분의 1 어차피 딴 애로 갔어. 겹치는 애는 안 돼.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자, 1대1 변환이라고 해서 차지하는 공간이 똑같은 건 아니에요. 근데 하나도 없진 않죠. 하나도 없죠, 겹친 거. 근데 만약에 겹친 게 있으면 돌아올 수가 없지. 겹쳤어. 돌아오려면 어디로 가? 두 군데서 왔어. 그렇지 않아? 두 군데서 너하고 유진이하고 나한테 왔단 말이야. 자, 돌아가면 누구한테 돌아? 너한테 가? 얘한테 가? 쫓겨서 가? 1대1 대응이 되려면 두 군데서 오면 안 되죠. 그러니까 그러니까 왔다 갔다 1대1 대응이라는 말하고 생각하면 안 돼. 실수라는 영어로 말하기 때문에. 자, 근데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그럼 아까 이 뭐라 그랬냐? AD-BC가 0이라고 그랬죠. 그쵸? 근데 재밌는 건 자,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풀 수가 없지. 역행렬 존재 안 하는 풀 수 있는 게 아니잖아. 그러면 ax 빼기 by 더하기 by가 x 프라임이었고요. cx 플러스 by가 y 프라임이었죠. 그죠? 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c분의 a랑 d분의 d분의 b로 같다는 뜻이잖아. 이 얘기는 저 얘기랑 똑같지. 이게 같으면 이거의 비율을 k라고 할게. 할 수 있잖아. 그러면 얘가 이거의 k배라는 뜻이에요. 네. 그죠? k분의 1이라고 할까? 거기 편하게 a분의 c는 d분의 b는 k라고 할게. 그럼 요게 k배니까 여기서 우리 뭐냐면 y 프라임은 kx 프라임이라고 무조건 역행렬이 없으면 무조건 이런 형태. 왜 뒤집었는데 K라고 해요? 이거의 k배잖아. c가 a의 k배. c가 a의 k배라고. k분의 1로 써도 어차피 직선이잖아. 자, 그럼 이걸 x 프라임, y 프라임 어디 위에 있어? 원점을 지나는 직선이겠죠. 무조건. 역행렬이 없으면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가요. 근데 어떨 때는 x 프라임이 범위가 있으면 어디로 간다고 그랬어요? 선분. 그지? x 프라임의 범위가 하나면 점. 이게 모든 실수면 직선. 이게 범위로 나타나면 선분으로 간다. 알겠어요? 역행렬이 없을 때는 푸는 게 아니잖아. 해석해보면 이런 형태 무조건 원점을 지나는 형태. 의 직선인데요. 직선의 일부가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역행렬이 없을 때 원점을 지나는 직선의 일부로 간다. 응? 직선의 일부로 간다. 근데 왜 일부냐? 그건 누가 결정한다? 얘가 결정하는 거야. 얘가. 정령. x 프라임의 범위를 따져줘야 된다. 네? 그래갖고 이거 어떻게 해요? 예를 들어서 xy가 뭐 이렇게 이게 xy가 뭐 이렇게 생겼는데 뭐 이렇게 있었는데 여기 이렇게 칠해주고서 이게 뭐 a, b, c, d의 x 프라임, xy가 x 프라임, y 프라임으로 가는데 이거의 역행렬이 존재하지 않는다 뭐 이랬단 말이야. 어? 그러면 얘가 무조건 얘는 어디로 가? 얘는 원점을 지나는 직선으로 가는데, 그지? 이 직선으로 갈 거냐 선분으로 갈 거냐 누가 결정하냐면 얘가 결정하거든. 얘가.
그죠? 그럼 ax 플러스 by는 x 프라임이라고 놓고 x 프라임의 범위를 찾아야죠. 이거 뭐야? 부등식이에요. 이렇게 해가지고 k의 범위 찾아야지. 찾아서 k가 뭐 여기서부터 여기다 그러면 성분이고 k가 하나밖에 안 나온다 그러면 정이고 k가 모든 실수가 된다고 직선이 돼요. 해줬지? 예전에. 기억? 되게 예전에 해줬어. 뭐 되게 예전이라고 하면 2달 반 해줬다. 그 얘기야. 그거 이제 책에다가 이제 그렇게 정리를 해놓은 건데 정리해보라는 게 중요한 거 같아. 아니야. 여기 단원에서요. 뭐가 중요한 건지 모르겠어요. 중요한 거 없는 것 같아요. 그래도 뭐 말만 했는데 이렇게 없는. 근데 중요한 건 네가 이제 정리를 할 때 뭐가 있냐면요. 니들이 이제 정리를 하는 걸 보면 뭐든지 정리를 할 때 지금까지는 뭐 어떻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정리를 할 때 포인트는 이 시작이 있어요. 시작. 이 시작이 뭐냐면 이제 생각의 시작. 이게 왜 배우느냐가 되겠지. 왜 배우느냐. 이 단원이 왜 존재하느냐. 요건 대부분 책이 안 나와. 그지? 그냥 책이 안 나와 있고, 그 왜 배우느냐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정의가 있고, 정의에서 성질로 넘어갈 때, 대부분 애들은 요거를 써놓죠. 실제로 정리해야 되는 거는 여기예요. 여기가 중간 넘어갈 때 왜 그 짓을 해야 되고 왜 그렇게 넘어가야 되고 왜 이 생각을 해야 되고 문제 풀 때 필요한 건 여기거든요. 내가 이걸 왜 이렇게 변형을 해야 되지? 왜 이런 식으로 해야 되지? 그러니까 지금도 희주가 거기 보면은 이렇게 1차 변환 네가 해놓은 건 걔 설명을 써놓은 거잖아. 그러니까 일종의 예를 써놓은 거거든. 예나 예를 써놓은 건데 그렇지 않니? 내가 지금 설명해 준 건 예를 설명해 준 거잖아. 이게 있어요. 이거 정리해. 이건 필요가 없어. 이거 알면 이건 그냥 아는 거. 알겠어? 근데 책에는 저 중간 단계는 안 나와 있잖아. 그러니까 이제 성질하고 공식만. 아니, 선생님 강의에는 설명은 저게 나와 있는데 가운데. 아니 책에도 어느 정도는 있어요. 많이 없을 뿐이지. 근데 뭔지 모르는구나. 니들이 눈을 여기다가 주는 것 뿐이지. 주제주제 설명을 하고 주제주제 설명하고 있지. 근데 솔직히 뭐 설명이 잘 돼 있는 책들은 이것도 많이 돼 있는 편인데 대부분은 뭐 실제로 문제집 같은 경우는 아예 없고 그나마 정석은 조금 있는 거고 교과서는 정석보다 조금 더 있을 거예요. 여기 부분이 진짜 중요해요. 아까 K 레이밀턴 해줄 때도 저거하고 이거는 있으나 여기서 또 이제 또 우리가 하나 더 해야 되는 게 예를 들어 성질이나 공식을 했으면 여기서 확장되는 거 이건 또 없죠. 이건 또 정리가 안 돼 있죠. 그러니까 이제 선생님이 저걸 뭐라고 얘기하면 이제 변형된 개념이라는 얘기를 한다죠. 문제를 풀 때 내가 알고 있죠. 아까 같이 예를 들어 K레이밀턴 공식을 쭉 외웠으나 그 행렬이 존재하지 않을 때 제곱이 그 행렬의 실수배다라는 거를 이제 똑같은 말이는데 진짜 난 놓고 기억자를 모르는 거잖아. 그러니까 자기가 이렇게 변형도 해보고 이제 문제에 적용할 때 생긴 것들 몰랐던 것들을 또 문제를 풀면서 정리를 해놔야 되는 부분이 여기 있는 거죠. 확장된 거. 따질 때는 책의 개념 정리에 다 나와 있는 거잖아. 근데 저 개념에서는 확장될 수 있는 거 있어요? 뭐가? 저거 1차 변환에서? 네. 도형 정도밖에 없죠. 그러니까 1차 변환 그냥 단순히 1차 변환만 놓고 보면 못하는데 우리가 이제 주의할 사인은 뭐 이런 거는 행렬 같은 거 이제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애들 1차 변환 아무 생각 없이 만나는 애들은 이제 다 계산하려고 덤비는데 근데 우리가 1차 변환이라는 걸 배웠을 때는 그죠? 네? 해석을 해야죠. 이게 뭐 대칭 이동을 한 건지 회전
누가 물어봤지? 네가 물어봤지? 네가 물어봤지? 변환이랑 네. 인성이랑 아니 그 말 이렇게 내가 개념 강의 보고서 네가 물어봤나? 네가 물어봤지? 그치? 뭐 이렇게 곱한 거 의미가 사라져. 그치 의미가 사라진다. 행렬이 이렇게 분리가 돼 있으면 그 개별의 의미가 있어서 곱해지면 아 이게 30도 이동해서 y축 대칭하라는 의미가 있었던 건데 이거 두 개를 연산을 해버리면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6이라고 쓸 때 2 곱하기 3이라고 쓰는 게 더 좋다는 거지. 6이라는 게 1 더하기 5에서 왔을 수도 있고 2 곱하기 3에서도 왔을 수도 있는데 그걸 6이라고 써놓으면 안 보이는 거지. 의미가 안 보여요. 2 곱하기 3이라고 써두는 게 좋고 5 더하기 1이라고 써두는 게 좋아. 실제로. 그러니까 니네뿐만 아니라 내가 이제 초등학교 6학년을 가르치면 초등학교 6학년 애들 이게 초등교육 때부터 문제가 있긴 한데 예를 들어서 땅이 이만큼 있어. 이제 막 소수점 계산만 해보자. 뭐 전체 땅이 뭐 600제곱미터가 있는데 땅에 뭐 3분의 1을 배추를 심고 남은 땅의 4분의 3에 뭐 무를 심었을 때 남는 땅의 면적을 이렇게 구해라 그랬단 말이야. 대부분 애들이 어떻게 할 것 같니? 대부분 애들 어떻게 하냐면 600 곱하기 3분의 1을 하면 얼마야? 200이에요. 그 다음에 600 빼기 200을 해서 400이 남았고 400 곱하기 4분의 3을 해서 300을 했고 그래서 400 빼기 300을 해서 100이 남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대부분 애들이 이렇게 풀더라고. 잘하는 애들 못하는 애가 이렇게 푸는데 이게 이제 계산 일변도의 공부를 하는 건데 생각을 해보면 이게 얼마야? 3분의 1이 배추에 썼지. 여기 3분의 2가 남았지. 그럼 3분의 2에 4분의 3을 쓴 거 아니야. 그럼 여기 3분의 2에 4분의 3을 쓴 거잖아요. 이렇게. 그죠? 그럼 여기 2분의 1이고 여기는 얼마? 3분의 1이니까 합치면 6분의 5니까 여기는 얼마? 6분의 1 남았으니까 100이다 이렇게 쓰진 놈이 없어. 이렇게 하는 놈은 본 적이 거의 없다고 해요. 그냥 다 계산을 해. 중간 계산이 필요가 없는데 계산을 하려고 내가 지금 이거 얘를 쉽게 들어서 그래. 이게 소수점이야. 뭐 152.78 막 이럴 수 있다고. 그럼 얘들 이거 계산하다가 똥줄 싸. 그렇지 않겠니? 또 3분의 1 하라고 그러면 뭐 10.68에다가 3 곱했다가 또 4로 나오는 거 이러고 있어요. 한장 하는 거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냥 한 번만 계산해도 돼. 아무리 들어오고 한 번만 계산하면 돼. 6분의 1 한 번. 6으로 나눠주면 되는 걸 중간에 막 뭘 곱했다가 나눴다가 곱했다가 나눴다가 한참 한다는 거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면 니네도 그러고 있어. 얘네만 그러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거를 계산을 막 할 게 아니라 이거를 정리를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하면 더 심플하게 할까? 막 이런 게 몸에 배이지 않다 보니까 중간중간에 계산을 하기 바쁜 거야. 그러다 보니까 좀 계산이 길어지고 복잡해지면 내가 어디로 가고 있었지? 막 이러고 있는 거야. 내가 뭐 하려고 이걸 구하고 있었지?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방향은 확실히 정해놓고 필요한 생각들. 그러니까 식은 안 쓰는 게, 그러니까 중간에 계산식은 안 쓰는 게 뭘까? 그러니까 계산을 제일 나중에 하는 게 제일 낫다는 거죠. 선생님이 하고 싶은 얘기는 그거지. 식을 잘 쓰고 계산을 나중에 하게끔. 그러니까 3 곱하기 2라고 쓰는 게 좋다는 거야, 내 말. 6이라고 쓰지 말고. 무슨 얘기인지 알겠니? 6이라고 쓰지 말고 3 곱하기 2라고 써놓고 나중에 가서 지들이 약분이 될 거란 말이야. 초등학생들이나 막 하는 애들이 막 예를 들어서 뭐 100, 1120에다가 뭐 A를 곱해서 뭐 이렇게 뭐 17이 됐고 뭐 B는 A의
136분의 87인데 뭐 C는 뭐 이렇게 있잖아. 그 애들이 이거 다 구하고 있다니까. 그냥 계산을 하지 말고 그냥 쭉 써서 맨 마지막에 약분하면 끝나는 거잖아. 그럼 답은 진짜 간단하게 나올 수도 있거든. 뭐 125나 뭐 이렇게. 근데 애들이 이거 다 계산해요. 막 7만 몇 천에다가 나누기 또 뭐 해갖고 3천 몇백이 됐다가 또 곱해갖고 막 이렇게 하고 있다고요. 근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닌 게 니들이 이제 사각함수의 극한 문제를 만나게 되면 자기가 식을 어떻게 깨끗하게 정리하느냐에 따라서 풀이가 완전 길이가 달라지거든. 식을 깨끗하게 정리해서 계산을 맨 마지막에 이렇게 깔끔하게 상쇄시킬 거 상쇄시키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중간중간에 막 정리하느라고 주고 200억 공씩 썼다가 300억 공씩 썼다가 막 난리가 나. 다 필요 없거든. 맨 마지막에 이렇게 해갖고 어차피 다 지워지는데 그거 뭐 계산하고 있다. 무슨 얘기인지 알겠어? 근데 그것도 그렇게 해본 사람이면 알지 않아요? 그게 뒤에 마지막에 지워질 거라는 거. 한번 돌아가본 사람이 그걸 알지 않을까? 한 번 돌아가보고 알아야지 되는데 그걸 맨날 10번씩 20번씩 계속 돌아가고 있으니까 하는 얘기지. 제가 그런 거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선생님이 항상 하는 얘기가 문제를 풀어놓고 자기가 풀어놓은 걸 감상을 한 번씩 해볼 필요가 있다. 감상을 한번 해보고 아 내가 이거 최대한 효율적으로 쓴 건지 중간에 쓸데없는 짓은 안 해봤는지. 나도 이제 고등학교 올라가기 전까지는 계산에 미쳐있는 아이였단 말이지. 그럼 수학 실력이 안 늘어요. 감상을 안 하고 발전이 없어. 이 인간이라는 게 반성을 하지 않으면 발전이 없어. 그지? 반성을 해야 되는데 졸고 있단 말이지. 학교냐? 어? 손 괴고 졸고 있는 새끼? 어? 반성을 해야 돼요, 반성을. 어? 항상 반성을 해야 돼. 저 한번 귀찮아 해보려고요, 선생님처럼. 어? 선생님 계산하기 그치. 귀찮아가지고 어떻게 빨리 계산할까? 귀찮아 하면서 방법을 모색을 하고 그래서 좀 줄이고 해야죠. 졸고 있으면 안 돼요. 학교냐? 고등학교 다닐 때 일찍 진짜 많이 했는데. 요즘 애들은 그냥 자요. 아 우리 때는 뚜드려 팼으니까 그래서 내공이 좋은 애들은 이제 움직여. 나 그러고 자는데 움직이면서 티 안 나요. 움직이는. 요즘 니네는 막 그 독서대도 놓고 막 그러더라. 우리 때는 죽어 그런 거 있으면 안 돼. 그런 거 없어. 거기서 핸드폰 나오고. 어디 건방지게 막. 뭐 요즘에 뭐 학교에서 뭐 수업 시간에 뭐 PMP도 보고 인강도 보고 그런다. 수업 시간에 그거에다가 우리는 상상할 수 없었단 얘기야. 우리는 기술 과정도 최선을 다해서 들었어. 나 진짜 기술 완전 잘했어. 난 기술 완전 잘했어. 끝났어? 또 있어? 아 근데 너무 많이 하는 거 같아. 아니야 괜찮아. 우석이만 안 주면 돼. 아니 선생님 그 어떤 그 두 직선이요 꼬인 위치에 있다는 거는 평면에서는 설명 못하죠. 평면에서 꼬일 수가 없죠. 공간에서만 할 수- 꼬였다는 정의 자체가 동일 평면상에 있지 않다예요. 그러니까 두 직선이 만나지 않는다는데 두 직선이 만나지 않아. 근데 어디 동일 평면상에 서면 이게 평행하다라고 하는 거고요. 네? 다른 평면이라고 하면 이걸 꼬였다라고 합니다. 만나지 않는다라는 것의 정의가 두 개예요. 동일 평면상에서는 평행할 수밖에 없죠. 안 만나는 평행하지 않으면 무조건 만나요. 근데 이게 다른 평면이면 얘는 이 평면에 있고 얘는 이 평면에 있으니까 안 만나요. 요거는 평행하다고 안 하죠. 얘들이 존재하는 평면 자체가 달라요. 얘는 이 평면에 있고 얘는 이 평면에 있고. 다르지? 그래서 꼬인 위치는 당연히 다른 평면상에서 정의가 되기 때문에 맞아요. 그리고 잠 깼어. 너도 좋았잖아. 안 좋았어요. 선생님 그때 제가 선생님한테 그 삼수면의 정리 물어봤었잖아요. 근데 그걸 함수된 정리를 외울 필요는 없고 외우는 건 도움이 안 돼.
왜 쓴다고 하셨죠? 그래서 안 왔어. 아니 제가 왜 쓰냐고 물어보지 않았어요. 쓰냐고. 함수선의 정리. 함수선의 정리를 종이를 찢어서 하면 되게 편한데. 인정이 하나 없네. 쉬운 거야. 함수선의 정리를 그런 거 아니야. 이게 있잖냐? 그치? 그게 뭔데? 표면이야. 여기 삼각형은 여기다 이제 삼각형. 그죠? 네? 요거는 이제 찢어요. 잘못됐다. 함수선을 여기 찢어서 올리는 거야. 칼이 없지. 있어요. 칼이 있어. 없는 게 없어. 없는 게 없어. 이게 여기 있잖아요. 이걸 이렇게 계속 올린 거예요. 요 상태. 그러니까 요 직선하고 요 직선하고 수직이지. 요 직선하고 수직이죠. 그죠? 그다음에 요 직선하고 요 직선도 수직이죠. 여기 저거 올렸잖아요. 그럼 여기는 이렇게 수선을 이렇게 내리면 이렇게 여기 삼수선이요. 저거 올리면 돼요. 저 수선이 그거 이게 수선, 이평면의 수직이고. 그러니까 삼수선 정리가 뭐냐면 이 직선하고 얘가 수직이고, 어? 이 직선하고 밑변이 수직이면 이 옆면하고 밑변이 수직이야. 당연하지. 이거 집어서 올린 건데 수직으로 올리면 수직일 수가 없어요. 근데 이제 우리가 그 함수선의 정리를 외우는 것보다는 자꾸 이제 증명을 해야 되는데, 그 함수선의 정리의 기본이 되는 생각이 함수선 정리자가 말 그대로 이게 정리자니? 우린 정리를 기억할 필요가 없다 그랬잖아. 근데 얘는 무슨 생각에서 온 거냐면, 예를 들어서 여기 알파인데 여기 L 있고 여기 M이 있어, 그지? 어? 그리고 여기에 H가 있다고 가정해봐. 그럼 M하고 H가 수직이고 L하고 H가 수직이면 알파하고 H가 수직이다. 그리고 알파하고 H가 수직이면 H와 모든 직선이 수직이에요. 이게 삼수선 정리의 원리. 요거 가지고서 다 삼수선. 삼수선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요게 중요한 거예요. 요거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요거 가지고 활용하는 거예요. 삼수선 정리 써놨지? 네. 그러니까 서로 수직을 이루는 세 직선 가지고 한 거잖아요. 그래서 아니에요? 세운 거라고요. 방금 여기 한 게 선생님이 여기 보면은 얘네 네가 정리해 놓은 거 보면 이렇게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네? 이게 수직이면 수직이라는 걸 기다리는 거지. 그러니까 딱 보면 모양이 내가 이게 아까 이게 자른 게 여기거든. 이렇게 됩니다. 삼각형이 이렇게 됩니다. 이렇게. 그리고 걷어 올린 거죠.
그러니까 요 모양인 거야, 딱 보면. 이게 중요한 건 아니고, 얘는 무슨 얘기냐면, PM이 알파의 수직일 때, PN이 누구랑 수직이냐? A랑 수직이냐가 궁금한 거야. 그럼 이걸 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이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PM이 알파하고 수직이면 뭐라고 할 수 있어? PM은 누구랑 수직이야? A, B라고 하면 여기 B랑도 수직이고 A랑도 수직이죠. PM은 이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라고 그랬잖아. 그렇죠. 밑에도 있어야 되는데 그림 하나 안 그린 것 같아. A하고 B도 수직인데. 요거는 여기서 찾은 거고 요건 다른 조건이야. 그렇죠? 그럼 우리가 이걸 가지고 다시 하나를 만들어. 어떻게? A는 누구랑 수직이다? A는 요렇게 두 개가 수직이니까 PM하고 B로 만들어진 평면하고 수직이죠. 그죠? A는 얘네 둘로 만들어진 평면하고 수직이잖아. 그지? PM과 B의 평면과 수직이죠. 그래 안 그래요? A하고 얘네 두 개가 수직이면 주직선으로 이루어진 평면하고 수직이라고 아까 얘기했잖아. 그러면 요게 뭐야? B하고 PM으로 만들어준 게 삼각형 PNM 아니야? 왜? 그럼 PNM에 있는 모든 직선과 수직이지. 그러면 PN하고 수직이. 그치? 네? 그렇죠? 이렇게 찾아가는 거를 공부해야지. 저거 외워봐야 소용이 없어요. 아시겠어요? 말 그대로 정리니까 정리가 중요한 건 아니니까. 그 다음에 똑같은 얘기인데 요번에는 이렇게 돼 있고 얘가 수직이고 얘가 수직일 때 이게 수직인 걸 찾아달라 이거예요. P, N, M, A, B라고 할까? NM이라고 쓸게. 이게 알파. 요거 찾아달라는 거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건 PM하고 누구랑 수직이라고 알파랑 수직이라며. 알파랑 수직이라는 얘기인가? 알파 A, 알파 AN의 수선을 말하는. 그치. 알파의 수직이고 누구랑? A랑 NM이랑 수직이라고 했어요. 아니 PN이랑 수직이라고 했죠. PN이랑 NM이랑 수직인 걸 발표하는 거지. 그죠? PN하고 수직이죠. 우리가 여기서 찾아낼 거 PM은 누구랑 수직이라고? A랑도 수직이고 PM은 또 누구랑 수직이라고? NM이랑도 수직이죠? 네? 그러면 이제 요 세 조건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거 A는 누구랑 수직이다? 삼각형 PNM하고 수직이다. 그죠? 그 직선으로 이루어진 거. 그럼 PNM하고 수직이니까 A는 누구랑 수직이다? NM하고 수직이다. 이렇게 찾아. 함수선 정리는 결과물이야. 말 그대로. 함수선 정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요. 네? 함수선 정리가 중요한 건 아니고 마지막 것도 마찬가지로 하면 돼요. 마지막 것도. 똑같은 얘기인데 이렇게 했는데 요거 주고 요거 주고 요거 이제 이건 A고 이건 B고 Pn은 A랑 수직이고 Pn은 B랑 수직이고 그죠? 네? PN이랑 B랑 아니다. PN이랑 B랑 PN이랑 PM이랑 B랑 A랑 이렇게지. 그지? A랑 B랑 수직이고 PN이랑 이렇게. 그럼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A는 PN, B랑 수직인 거니까. 그죠?
PM이랑 수직이니까 이거를 뭐 M이라고 하면 PM은 A는 PNM이랑 수직이다. 그죠? NB랑 PM이랑 그죠? PM이랑 A랑 수직이지. 네. 요거는 좀 복잡하게 가는 거네. PN이랑 A랑 수직이고요. 그 다음에 A랑 B랑 수직이고요. 그래서 우리가 얻은 경우 A는 삼각형 PNM이랑 수직이고요. 그죠? 네? 그래서 A는 또 누구랑 수직이냐면 PM이랑도 수직이죠. 그죠? 네? 요 위에 있는 모든 직선하고 수직이니까. 그럼 A는 또 P, 그렇죠. A는 PN하고 수직이고, 그러니까 B랑 P A는 B하고 수직. 그래서 B랑 PM이랑 수직이라고. 저기 A랑 B랑 수직인 B랑 PM이랑 뭔 소리야? 씨, 그렇게 가면 안 되지. 안 돼요? PM이 누구랑 수직이냐고 봐야지. 그러면 PM은 A랑 수직이고, NB랑 PM이 A랑 수직이고, PM이 B랑 알파랑 수직이라는 얘기 돼야 되는데, 수선을 내린 거잖아. 그죠? PM이 B랑도 수직인 거잖아. 이게 알파랑 수직이냐를 보는 거거든. 이 수직으로 내렸을 때. 이거 결론은 이제 PM이 AB로 이루어진 평면 알파랑 수직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 수선을 내렸을 때 알파랑 수직이냐를 보고. 함수는 정리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걸 이제 끌어내는 과정. 그것만 알고 있으면 함수전 정리를 몰라도 문제 푸는 데는 아무 영향이 없어. 함수는 정리를 안 근데 하고. B랑 PM이랑 수직이라는 거예요. 수선을 내렸다고요. 그냥 수선을 내렸을 때 걔가 알파랑 수직이냐 이게 질문이었다. 제가 아까 온 저기서 온 건 아니죠. 뭐? 그러니까 A랑 B랑 수직이니까 그건 아니죠. 수직인 애들이 수직은 아니죠. A랑 B랑 수직이고 A랑 C랑 수직이라고 B, C가 수직은 아니죠. 그렇죠? 그렇게 넘어가면 문제가 아니죠. 그렇죠? 없어요? 받았어? 받았어? 들렸어?